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와 원리의 저자 김동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인터럽트를 언제 비활성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책의 5.6절에 설명을 하고 있으니 책의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5.5절에서 이제 여러 인터럽트를 리눅스 커널에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인터럽트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는 이제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보면 프로세스가 어떤 이제 동작을 하다가 여기서 말하는 동작은 어떤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겠죠.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그 CPU가 ARM 코어이기 때문에 ARM의 어떤 어셈블리 명령어를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인터럽트 벡터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게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인터럽트를 핸들링하는 인터럽트 핸들러나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호출되는 함수들은 정말 빠르고 간결하게 처리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 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어떤 보통 SOC에서 정의한 그 특정 하드웨어 블록에 정확한 로우와 하이 시퀀스를 이렇게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시퀀스를 이제 보통 GPIO와 관련된 함수를 사용해서 시퀀스를 로우와 하이로 전달하는데, 이 시퀀스의 주기라던가 이런 시퀀스가 하이에서 로우로 이제 전달되는 타이밍이 좀 정확해야 되는데, 관련된 코드가 실행이 되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정확한 신호의 시퀀스를 줄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이제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횟수 이상으로 CPU 코어는 여러 이제 소모 전류, 이제 전류를 이제 적게 소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유 상태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유유 상태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시스템 정보 값을 저장하는 이런 동작을 수행을 하는데, 이런 동작들은 해당 디바이스의 데이터 시트에 정의된 어떤 정확한 시퀀스라든가 어떤 명시된 흐름으로 이제 동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동작을 수행을 할 때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또 예상된 동작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터럽트는 특정 상황에서 잠시 동안 비활성화를 시켜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를 이제 비활성화한다는 의미는 이제 해당 CPU 코어에서 인터럽트를 잠시 동안만 비활성화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는 이 동작은 사실 CPU 아키텍처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특정 상황에서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해야 되는 예시인데요. A란 신호와 B란 신호가 있는데, A란 신호가 이 구간에서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고, B가 이 구간에서 계속 하이로 유지돼야지 이제 어떤 데이터 시트에 명시된 시퀀스대로 동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근데 이제 A가 이 시퀀스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아니면 요 시점에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뭐 이 신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B라는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하이로 신호를 줘야 되는데 뭐 하이 올라간 구간이 뭐 이제 예상치 않게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이제 이 구간 내에서 뭐 하이로 올라간다거나 하면은 이제 정의된 신호를 제대로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인터럽트를 발생하지 않도록 비활성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는 코드 예시인데요. 이제 보시면 그 local irq disable이라는 함수와 local irq enable라는 이 함수 두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코드가 실행되는 해당 CPU 코어의 인터럽트의 발생을 잠시 동안 이제 비활성화 이제 할 수 있고, 이제 이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이제 해당 CPU 코어에서는 인터럽트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번째와 14번째 줄에 있는 코드가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예시와 같이 정확한 어떤 그 시퀀스를 줘야 하는 신호인 경우에는 이렇게 local irq disable 혹은 local irq enable 함수를 감싸서 이제 이 함수가 실행될 구간에 인터럽트가 잠시 발생하지 않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local underbar irq underbar disable이라는 함수의 역할은 해당 인터럽트 라인을 비활성화하는 동작을 하고요. local underbar irq underbar disable 함수 같은 경우는 해당 CPU 라인을 다시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들은 사실 CPU 아키텍처에 굉장히 의존적인 코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의미가 뭐냐면, 자, local irq disable이라는 함수의 이제 구현부를 보시면, 이 구현부는 그 각각 CPU 아키텍처별로 다른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코드가 실행되는 그 CPU 코어가 ARM 프로세서인 경우에는 ARM과 관련된 명령어를 이 함수 내에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코드가 x86 CPU에서 실행이 되면 이제 인텔 아키텍처에서 이제 지원하는 이제 어셈블리 명령으로 이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코드도 인터럽트를 잠시 비활성화하는 코드인데요. 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local irq disable 함수의 실제 구현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이 local irq disable 함수의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그 매크로 함수로 치환이 되는데요. 이 함수의 실제 구현부는 이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이제 ARM 어셈블리인데요. 명령어인데 해당 CPU 코어 인터럽트 라인을 비활성화하는 그 이제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 함수의 위치가 arc arm include asm irq flag인데요. 이제 이 파일의 위치를 보아서 이 코드는 ARM 아키텍처의 의존적인 코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local irq enabled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분석하면 이제 ARM 어셈블리 명령어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시다시피 local irq enable 함수의 구현부인데요. 이제 이 명령어를 실행해 해당 CPU 코어의 인터럽트 라인을 다시 활성화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는 동작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커널 드라이버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안 되는 코드 구간을 이제 체크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코드 구간의 시작 부분에 해당 CPU 코어의 인터럽트 라인을 비활성화하는 이 함수를 local IRQ disable 함수로 호출하고요. 이 코드의 끝부분에 해당 인터럽트 라인을 활성화하는 local IRQ enable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요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는 코드를 이제 작성하실 때 주의할 점이 이제 local IRQ disable 함수를 호출하면 반드시 이제 local IRQ enable 함수를 호출을 하게 해야 되는데요. 요 함수만 호출을 하고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는 코드를 이제 호출하고 활성화하는 코드를 이제 추가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오동작하게 됩니다. 왜 오동작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리눅스 커널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제 백그라운드로 굉장히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뭐 커널의 동적 타이머와 또한 하이 레졸루션 타이머 같은 경우도 인터럽트에 굉장히 이제 의존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프리엠션도 마찬가지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된 다음에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해당 CPU 코어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한 다음에 활성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오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SOC의 경우에 이렇게 local IRQ disable 함수만 호출하고 local IRQ enable 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와치독으로 아마 리셋이 아마 될 것입니다. 예, 아마 그렇게 오동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와치독으로 리셋이 되게 되면 이제 운이 좋게 코어 덤프나 램 덤프를 추출할 수 있는 이제 SOC에서는 해당 덤프를 열어보면 이제 라치독으로 리셋이 된 그 원인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이제 디버깅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이제 SOC 칩에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갑자기 리셋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된 문제를 디버깅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6장 인터럽트 후반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